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한국 여권과 관련된 믿기 어려운 소문이 퍼져나갔는데요. 직접 그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한 인물이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광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꽤나 오랜 시간 해외 출장을 꿈꾸면서도 현실의 분주함에 치여 마음 한구석에만 품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해외에서 한국 여권을 보면 모두가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인터넷에서 나도는 과장된 얘기라고 치부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기도 하고 또 살짝 떨리기도 하더군요. 출발 전날 밤부터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여권이 한국 여권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쩐지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예전에도 해외를 간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단순히 휴가 차원이라서 여권의 힘이나 이미지 같은 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공항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화물카트를 가득 채운 채 힘겹게 끌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전광판을 확인하며 탑승 수속 카운터로 향했는데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는 순간부터 마음이 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여권이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는 게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승 수속을 담당하던 직원분이 제 여권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원래 친절한 분이신 것 같았지만, 아, 한국 분이시군요. 요즘 한국 여권 가지신 분들 정말 많이 보게 되네요. 라고 말하시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제가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우연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심장을 간질간질하게 만들더군요. 수속이 끝나고 출국장으로 들어서자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기내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또 현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소문처럼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도 일단 설렘이 앞섰죠. 내 여권을 보고 대체 왜 다들 놀라워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푸는 게 이번 여행의 숨은 목표이자 저만의 작은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여행객이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라고 조심스레 묻길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분은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한국 음식과 드라마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 여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SNS에서 본 글에는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입국 심사가 쉽게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저야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 입장이니까 글쎄요. 저도 이번에 직접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랍니다 하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탑승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제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비행 내내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생겼죠. 비행기가 이륙한 뒤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자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제가 이번 여행에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했죠.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중에 한국 여권을 보면 외국 공항 직원들이 다들 놀란다. 입국 거부가 거의 없다. 여기저기에서 특별 대접을 받는다 등등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길이죠. 그러자 그분이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부러울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한국인 하면 저도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아왔어요. 착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 이미지도 좋아 보이고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걸 들으니 제가 다 뿌듯해졌답니다. 그저 하나의 개인에 불과한 제가 국가의 얼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달까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간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여행 하나가 곧 국가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래서 더 잘 행동해야겠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을 키우며 기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유럽의 한 대도시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길고 긴 동선을 따라 이동하느라 꽤 시간이 걸렸어요. 해외 공항이라는 환경 자체가 낯설기도 했지만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 교차하니 제 걸음도 빨라지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입국 심사장에 들어섰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줄에 서면 30분은 기다려야겠다 싶을 정도였죠. 저는 최대한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려 했지만 속으론 드디어 그 소문의 실체를 알게 되나 싶어 은근히 긴장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심사관에게 건넸더니 그분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살짝 미소를 짓는 겁니다. 오, 한국에서 오셨군요. 라고 하길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러자 심사관은 최근 한국 여행객이 많이 늘어서 여기서 자주 보게 되네요. 비자 면제 국가라 그런지 절차도 간단하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서류를 꼼꼼히 보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별다른 것 없이 순식간에 스탬프를 찍어주었거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사실 별것 아닌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속에서 마치 환대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줄에서 한 발짝 비켜선 뒤 저는 공항 입국장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꽤 오래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고 추가로 면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한국 여권이라서 수월했던 건지 확실한 근거는 없었지만 적어도 첫 관문에서부터 소문이 빈말은 아니구나 싶었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며 짐 찾는 곳으로 향할 때 설렘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정말 특별한 게 있긴 있나 보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기대감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앞서 기내에서 만났던 분도 멀리서 보이길래 손짓을 해봤는데 그분도 꽤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한 듯 하더군요. 미소를 교환하며 우리는 서로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현지의 차가운 공기가 먼저 반겨줬습니다. 알싸하게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흥분감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예약해둔 숙소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이 제 발음을 듣고는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기사님이 한동안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오, 코리아? K-팝, K-드라마, K-무비 정말 대단해요. 저희 아이들도 한국 음악을 좋아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사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택시 기사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리셉션에서 제 여권을 보고 아, 한국 분이시군요라고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어서 직원분도 각 나라 여권을 비교적 자주 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를 물어보니 지난 몇 년간 한국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급격히 좋아졌고 특히 젊은 층이 열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커진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미리 짜둔 일정을 따라 시내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관광지에도 가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전통지역까지 탐방했죠.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미술관 입장권을 사기 위해 창구에 섰는데 제가 여권을 보이자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한국분이시군요. 혹시 여기서 진행 중인 K아트 특별전 보러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전시 소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현지에서도 한국 예술 전시가 꾸준히 열리는 중이었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특별전도 함께 둘러보았죠. 작품들 중엔 한국 화가들의 그림과 전통 공예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치 미술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예술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여권을 보여준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이 여권이 새삼 대견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에서 오신 거 맞나요? 저희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여권을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정말 비자 면제 국가가 그리 많나요? 라고 물어서 저는 웃으면서 네,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도 꽤 수월한 편이에요 라고 답해줬습니다. 그 청년도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며 어설픈 한국어 인사를 건네는데 저까지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국 심사가 빨리 끝난다는 걸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여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사실을요. 그 환대가 고맙고 또 한편으론 한없이 뿌듯했습니다. 유럽의 대도시를 넉넉히 둘러본 뒤 저는 다음 도시로 향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진짜 현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대형 관광지만 돌아다니면 관광객으로서의 모습만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은 낯선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거리에서 벗어나자 일상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고즈넉한 주택들 사이로 작게 난 카페나 빵집, 그리고 누군가가 직접 운영하는 듯한 허름한 기념품 가게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건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나무문이 인상적인 동네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처럼 보였어요. 이곳에서라면 그냥 지나칠 뻔한 일상 속 진짜 유럽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언어와 희미한 책 냄새가 반기더군요. 서가를 천천히 훑어보는데 제 시야에 한국 문학 번역본 코너가 작게나마 마련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책 표지에 한글이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걸 발견하자 제가 왠지 모르게 뭉클해졌습니다. 마침 그곳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아시나요? 제가 몇 주 뒤에 열리는 문학 세미나에 한국인 발표자를 섭외하고 싶은데 그쪽 분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는 그녀는 영어와 약간의 한국어를 섞어가며 한국 소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권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나 하는 호기심에 망설임 없이 내밀었죠. 그녀는 여권을 받아들고 신기하다는 듯 넘겨보았습니다. 정말 한국분이 맞으시네요. 어쩐지 반가워서요. 저희가 나라별 문학 교류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이제 막 이 도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도서관 소장 목록을 좀 늘리고 싶은데 혹시 추천할 만한 현대 한국 문학이 있을까요? 라며 열정적으로 묻더군요. 저는 반갑고도 기분이 좋아서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이나 해외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소설들을 몇 권 떠올려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꺼내 재빨리 기록했고 저를 도서관 구석의 작은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이곳 주민들은 한국 문화를 조금씩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직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토로하더군요. 그러면서도 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여권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마음껏 해외를 다니며 이렇게 직접 문화를 전하니 이곳 사람들 인식도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낮에 햇살을 마주하며 차를 마시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이방인과 한국 문학을 매개로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국적이 다르다는 건 이렇게 서로에게 호기심이 될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한국 여권이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의 여운을 품은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리셉션 데스크 쪽에서 묘하게 반가운 한국어가 들리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 어떤 한국인 커플이 숙소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더군요. 예약이 잘못 잡혔는지 방이 없다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예약 번호나 바우처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현지어로 조금 설명해 볼 테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한국인의 등장이 반가웠는지 곧장 예약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숙소 직원에게 상황을 간단히 통역해주자 직원이 내부 시스템을 재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빈 방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다른 호텔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커플은 눈앞이 캄캄해졌는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일정상 갑자기 도시를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직원 또한 난처해하며 저희가 인근 숙소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서양인 청년이 갑자기 다가와 무슨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근처에서 꽤 알려진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연을 듣더니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오늘 빈자리가 2개 있어요. 만족할 만한 시설은 아니지만 급한 대로 묵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커플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은 그러면 바로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커플이 곧장 저에게 시선을 돌리며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함께 가셔서 통역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례도 드릴게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약속도 없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기에 선뜻 응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청년은 계속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어요. 사실 K-드라마나 음악을 조금 접해봤는데 여권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가요? 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대단하다기보다 해외여행 시 편의가 큰 편이라 주목받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긍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여권을 보는 순간 호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 여권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순 없지만 만나는 한국인들은 늘 친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건물은 오래됐지만 아늑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목재 계단을 올라가니 로비 겸 카페테리아가 나오더군요. 청년은 정성스레 커플을 맞이했고 저는 필요한 통역을 간단히 마친 뒤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라며 건배를 제안하는 바람에 즉흥적으로 셋이 모여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저로서는 뜻밖의 우연이 만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한국어 표지판을 로비에 걸어두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고 커플은 여행 중 겪었던 불평과 재미를 들려주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언어를 오가며 유쾌하게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들은 다시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 같았죠. 여권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여권이 만들어낸 우연한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풍성한 교류를 낳고 있다는 게 무척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접 국가로 이동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경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별다른 절차 없이도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었죠. 기차역에서 표를 사는데 발음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직원이 다른 목적지 표를 끊어주려 해 잠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여권을 확인한 뒤 한국인이시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라며 웃으면서 다시 표를 끊어주더군요. 작은 일이지만 이 역시 여권이 실마리가 된 해프닝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이국적인 풍경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평탄하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마을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그림 같은 하늘까지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낯선 도시를 걷는 것에도 꽤 익숙해진 상태라 저는 자연스럽게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시 한가운데서 열리는 무료거리 공연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운 좋게도 현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형형색색 조명 아래 길거리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행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경만 하려 했는데 어느새 흥겨운 분위기에 이끌려 사람들 무리에 살포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음악을 감상하던 그룹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한 명이 제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또다시 한국, K-팝, BTS, 영화 기생충 정말 인상적이었어.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다른 친구가 그런데 혹시 여권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한국 여권은 아직 본 적이 없거든. 이라며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특별히 이상한 목적이 아니라면야 하고 웃으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권 표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붉은색 느낌이 참 고급스럽네. 근데 여권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한국 여권의 위상과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자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을 간단히 설명했죠. 그들은 하나같이 좋겠다, 부럽다 같은 말을 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너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겠지? 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신뢰는 단지 경제나 정치적인 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태도나 문화적 영향력 덕분이라고도 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인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그게 곧 여권의 힘이 되고 또 그 여권이 다른 한국인들에게 편의를 주는 선순환이 이어진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축제 현장을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한낱 여행객에 불과한 제가 어쩌면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여권에 새겨진 국가명 하나가 얼마나 무겁고도 소중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밤이었습니다. 로에 흐르는 깊은 성찰과 남은 여운. 유럽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제 마음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일상의 분주함이 기다리겠지만 이곳에서 겪은 순간순간이 너무나 뜻깊었거든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에 스치는 낯선 도시의 마지막 모습들을 눈에 담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누빈다는 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여권 하나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 저마다의 장소에서 빛나고 있구나. 그동안 저는 단지 편의성만을 생각했습니다. 비자 면제국이 많아서 좋네, 입국 심사가 빨라서 편안해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저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가진 여권은 한국이라는 집단적 신뢰의 산물이자 수많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쌓아온 이미지의 결과라는 걸 체감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는 중에도 작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이 제 여권을 넘겨받고는 한국분이세요? 한국어 한두 마디 정도는 저도 알아요라며 안녕하세요? 라며 서툰 발음을 뱉어 보이더라고요. 그 작고 어색한 시도가 너무 귀엽고 정감 있어서 저까지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답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 직원은 최근에 친구가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와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또 한국이네요. 요즘 한류 열풍이 유럽에도 많이 불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건네며 짧은 농담까지 곁들이더군요. 그렇게 별탈 없이 수월하게 빠져나오면서 저는 다시금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여권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정을 무심코 받아들이기보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새겨야 한다는 것을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은 뒤 이 여행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문학을 소중하게 여기던 현지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곤란을 겪던 한국인 커플, 거리 공연장에서 여권을 보여달라며 호기심을 드러냈던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한국? 이라고 반색하던 이들까지. 그들이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문화를 존중했고, 누군가는 한국인을 친근한 이웃처럼 대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저 좋아 보이는 나라라고 말했죠. 그 다양한 시선들이 모여 결국엔 이 여권이 전 세계를 향해 가질 수 있는 신뢰의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이륙 준비가 시작되자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쉬우면서도 든든해졌어요. 이번 여행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여권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그 뒤를 지탱해온 우리 모두의 역사와 노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남겨온 좋은 흔적들에 있었구나 하고요.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활주로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그저 편의만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개인적 행동이 모여 국가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말자. 마치 수없이 많은 한국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저도 그 일부분을 훌륭히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묘한 해방감과 함께 잔잔한 설렘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귀국 후 기다리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마음만큼은 간직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진 여권에는 수많은 긍정의 기록들이 담겨 있고 앞으로도 그 기록을 더 빛나게 만들 책임이 있다. 땅과 구름을 번갈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의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제 여권에 남은 입국 도장과 추억들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경험을 솔직하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소문은 헛된 게 아니더라. 한국 여권은 정말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때론 반가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더라고 말이죠. 정말 신기한 건 이 모든 일이 제가 우연히 들은 한국 여권을 보면 모두가 깜짝 놀란다는 소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라 치부했던 게 제 여행을 특별하게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직접 겪고 체감한 이야기로 그 소문을 훨씬 풍부하게 증명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평양을 건너 동이 트기 시작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가슴속에 번져있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뒤 맞이한 익숙한 공기가 무척이나 반가웠고 창밖으로 펼쳐진 한글 간판들 역시 예전보다 더욱 정겹게 다가왔어요. 짐을 찾고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제 여권을 꽉 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이 여권의 위상에 걸맞게 나도 더 멋지게 살아가야겠어. 공항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한층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소문이 아닌 제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겼으니까요. 여권은 단순히 해외 출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가치와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 또렷이 배운 것이지요.